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지를 하고 발달을 끌어내는 그런 감각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반은. 그래서 영화는 사물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듣는 등 다양한 감각 활동을 통해서 대상 기능을 통해서 인지적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기에는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획득하는데 이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획득을 시키기 위해서는 교사가 아이가 이제 어떻게 발달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되는데 대상 연속성이라는 것은 물체가 아이 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물체가 있다고 서서히 아이가 알아가는 과정인데 이런 대상 연속성은 아이들 놀잇감을 제공하실 때 많이 아이들한테 학습시켜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영화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게 깍꿍놀이라고 보시면 되죠. 깍꿍놀이를 할 때 이제 분명히 사물이 열었을 때는 보이는데 닫았을 때 안 보였을 때. 그래서 아이들은 또 우리가 어른들이 하는 놀이 중에서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깍꿍 하면 되게 좋아하고 까르르 웃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그래서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익혀가는 그런 단계의 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다양한 감각 운동을 자극하기 위한 그런 교사의 역할을 살펴보겠는데 신생아는 단맛과 쓴맛, 신맛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쓴맛, 단맛, 신맛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유식에서 이런 부분을 가미할 수 있는데요. 자, 어머니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실험에서 연구 실험에서 보면은 이제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시켜서 들려주었을 때와 본인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녹음시켜서 들려주었을 때 이 신생아인 경우 엄마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젖병을 아니면 모유를 더 적극적으로 빨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는 어머니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벌써 구별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체를 탐색하고요. 물건을 손으로 잡고 빨고 이렇게 한 손으로 옮기고 이런 과정을 겪는데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신생아 때 이제 영아 때 한 번씩 이제 생각을 더듬어 보면은 아이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자기 손만 가지고도 빨고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하면서도 재밌게 노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는 자기 신체를 탐색을 하고 그리고 손으로 잡고 빨고 한 손으로 다른 놀잇감, 특히 이제 영아들 젖병을 혼자 잡기 시작할 때는 여기서 잡았다가 옮겼다가 그런 과정도 겪는데 다른 손을 옮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고 서고 걷는 등의 신체 활동을 통해서 인지 기능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신체 자극을 위해서 감각적으로 많이 이렇게 운동을 제공을 해야 제공을 해야 영아들의 발달이 일어나고 이런 감각 운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놀잇감이 제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런 놀잇감을 감각 운동을 위해서 제공을 했으면 이제 풍부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아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아이의 첫 울음을 지나서 옹알이를 쿠잉이나 옹알이 단계를 거치고 한 단어, 두 단어, 그리고 전보식 문장, 그리고 기초적인 어떤 어휘를 습득을 하는데 이때 교사가 충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양육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아이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력 발달을 조금 더디게 끌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아이가 옹알이를 했을 때 그 교사가 그 옹알이를 충분히 반응을 해주면 그 아이는 그 옹알이 자체만으로도 신이 나서 확장을 해서 옹알이 과정을 성인과 따라서 하면서 흉내를 내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어휘력을 키워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아가 선호하는 자극은 색깔이나 뭐 명도 이런 부분보다는 형태를 더 영아가 선호하는데 형태에서 사물보다는 사람의 얼굴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영아는 이제 특히 이제 보육교사 아니면 엄마의 얼굴을 많이 아이들이 인지를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아이가 영아가 처음 입소를 했을 때 많이 웁니다. 울 때 선생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대하셔야 될까요? 그냥 아이가 우니까 그냥 하시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적응이 좀 늦어지겠죠. 선생님이 온화한 모습, 푸근한 모습으로 아이 영아를 보듬어주고 다듬어주면은 그 엄마한테 느꼈던 그런 친숙한 어떤 엄마의 느낌을 교사한테 느끼면서 적응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장에 만약에 가시면은 특히 영아반 교사가 되실 경우에는 새로운 영아들은 충분히 그 아이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선호감을 가지게끔 애착 형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애착 형성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 많이 안아주고 그리고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아는 다양한 물리적 환경보다는 교사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더 원합니다. 그래서 영아와 교사의 상호작용이 가장 효과적인 게 인지적 자극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언어 발달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서 제 최초의 말소리가 울음이라고 했죠. 아이는 태어나면서 응아 하고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벌써 말소리를 익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쿠잉, 옹알이를 겪게 되는데 보통 3, 4개월에 이제 이런 옹알이 단계를 거치는데 이 시기에 만약에 옹알이를 아이가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때부터 좀 관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언어적인 어떤 발달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하면 교사의 유심한 관찰로 필요하고요. 이제 10개월에서 15개월이 되면 한 단어 문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18개월 들어가면 전보식 문장으로 뭐 조사라든지 동사를 제외한 전보식 문장을 통해서 아이가 모든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이럴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거의 기적처럼 굉장히 이제 즐거워하죠. 아이가 엄마 소리만 해도 너무 신이 나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실 텐데 요 시기가 보통 한 단어 문장을 하는 시기고요. 돌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요 발달이 조금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영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개인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늦게 일어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옹알이를 하는 시기에서 이제 요때 지나서도 옹알이를 안 한다 뭐 이렇게 아이가 이제 언어적인 어떤 표현을 안 한다 하면 관찰 유심히 하셔서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발달하는 교사의 역할에서 교사는 어떻게 밝고 따뜻한 음성으로 영아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이제 영아가 어린이집에 왔는데 그 아이가 교사를 보고 뭔가 자꾸 표현을 해요. 옹알이를 하면서. 근데 교사가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하든지 말든지 교사는 딴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언어 확장이 좀 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교사가 아이가 옹알이를 통해서 그랬어, 그랬구나 하면 아이는 옹알이를 더 확장하게 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예를 들어서 기저귀를 갈아줄 때 뭐 교사가 지금 너가 이렇게 뭐 변을 잘 보았구나. 야, 시원하니? 기저귀를 갈아주고 시원하니? 우와, 시원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주면 이 영아들은 그런 교사의 표현을 통해서 아니면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는 안정감을 느끼고 언어적인 그 습득을 익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상호작용은 영아의 언어 발달을 더욱 촉진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금 또래 관계가 이제 유아기에 접어들면 많이 형성이 되는데 그 이전에 영아기의 사회 정서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발달을 어떻게 교사는 끌어내야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측면은 정서와 기질과 애착의 발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서적으로 얼마나 보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영아의 기질은 어떤지, 그리고 영아의 애착 상태를 교사가 어떻게 지지를 하는지, 지원을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영아기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회적 정서 발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죠. 안정적인 애착 형성이 이루어지면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요. 기질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교사가 그 아이 기질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기질대로 좀 이렇게 아이를 케어를 해주셔야 되겠죠. 까다로운 아이가 있는데 그 까다로운 아이는 배가 고프면 조금만 배가 고파도 심하게 웁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교사가 그 아이가 심하게 우는 걸 귀찮아하거나 뭐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면 안 되겠고, 또 배가 고파도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또 천천히 울음소리를 조금씩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는 그 전에 그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기 전에 교사가 관찰을 통해서 기질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끌어내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서 표현과 정서 이해라고 살펴보시면은 출생 시의 신생아감 1차 정서는 기쁨, 불쾌, 혐오, 이렇게 이제 1차 정서가 일어납니다. 영아기 동안 이제 이런 1차 정서가 신생아 때 일어났던 1차 정서는 영아기 동안에 다양한 2차 정서로 분화가 되는 과정을 겪는데요. 자, 정서 표현과 정서 이해는 영아의 사회 정서 발달에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정서를 적절히 표현할 때 건강한 인성 발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인성이 중요한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인성이 잘 형성이 되어야지 영아기 잘 형성돼서 유아기 형성돼서 학령기 그리고 성인기에 가서
원만한 성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인성 형성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즉흥적인 성격의 소유자라든지 그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라든지 뭐 이렇게 무차별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기에 인성 형성을 위해서 이런 정서 표현을 적절히 하고 정서 표현을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교사는